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딱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 그 순간 70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새벽 4시. 순자는 잠결에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엔 큰아들 태수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옷매무새는 엉망이었다. 태수야, 무슨 일이냐? 엄마, 급한 돈 좀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진짜 이번만. 순자는 한숨을 삼켰다. 이번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태수야, 엄마 통장에 남은 거 없다. 작년에 내가 가져간 게 마지막이었어. 엄마, 딱 1,000만 원만. 이번 사업만 되면 2배로 갚을게요. 태수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갈증만이 일렁였다. 태수야, 엄마가 뭘로? 선산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건 안 돼. 그건 네 아버지 산소 있는 데다. 엄마는 맨날 그래. 죽은 사람이 땅이 뭐가 필요해요? 산 사람이 먼저잖아. 태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알았어요. 다른 데서 구할게요. 엄마는 아들보다 땅이 더 중요하니까. 쾅!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통장엔 30만 원. 50년을 일해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의 실패한 사업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고향 선산한 필지뿐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친구 영숙을 만났다. 순자야, 태수 또 돈 달라 그랬다며?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요새 태수가 여기저기서 돈 빌린다고. 근데 순자야, 네 그러다 땅까지 날리는 거 아니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나 말곤 누가 믿어주겠어.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네가 너무 믿어. 그래도 순자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래도 내가 낳은 앤데.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야, 니네 엄마 땅 꽤 괜찮다며? 시세로 5억은 넘을걸. 그럼 그거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지 그래.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소주잔을 들이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안 판대. 아버지 산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휴, 죽은 사람이 땅이 뭐가 필요해. 산 사람이 중요하지. 친구의 말에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게, 근데 어떻게 해야 하지? 명예 이전 받으면 되잖아. 네 명의로 돌려놓고 팔면 끝이야. 태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야, 효도 좀 하면서 슬쩍 서류 내밀면 되지. 니네 엄마 니만 믿잖아. 그 순간 태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엄마는 나만 믿지. 엄마, 나왔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태수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옆엔 며느리 미선도 함께였다. 태수야, 갑자기 웬일이냐?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맛있는 거 사드리러 왔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며느리 미선도 평소와 달랐다. 늘 불평 가득했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오늘 제가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순자는 잠시 멍했다. 미선이 요리를 해준다고?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선아, 네가 왜?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죠. 이제 달라질게요. 미선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 여기 아프시죠? 제가 안마 배워왔어요. 태수야, 됐다. 엄마 괜찮아. 에이, 좀 받으세요.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자는 태수의 손길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길을 느꼈던가.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 상은 푸짐했다. 삼계탕, 갈비찜, 나물까지. 순자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엄마, 이것도 드세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태수야, 됐다. 엄마 배불러. 에이, 좀 더 드세요. 요새 너무 마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뭔가 낯설었다. 너무 친절했다. 너무 다정했다. 태수야, 무슨 일 있냐? 돈 또 필요한 거 아니지? 태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진짜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한 마음에 왔어요. 미선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죠. 태수 오빠가 요새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그 말들이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 그러면 됐다. 엄마는 니네가 잘 살면 그걸로 좋게. 태수와 미선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엔 무언가가 오갔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여행 팸플릿을 들고 엄마, 우리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 갑자기? 네. 엄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순자는 망설였다. 태수야,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무슨 돈으로? 엄마, 돈은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요새 일이 좀 잘 돼서. 진짜냐? 사업이 잘 돼가? 네. 이번엔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편하게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빛은 맑았다. 표정도 밝았다. 혹시 정말 달라진 걸까? 미선이도 같이 가냐? 네, 저희 셋이서 가려고요. 가족여행이요, 엄마. 가족여행. 그 단어가 순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럼 가자. 엄마도 제주도는 가보고 싶었다. 태수는 활짝 웃었다. 좋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이에요. 짐은 간단하게 싸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다. 여행 갈 옷이 마땅치 않았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여행.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한편 태수의 집. 오빠, 진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선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괜찮아.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슬쩍 서류 내밀면 돼. 근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안 하셔. 우리 엄마 나만 믿거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 태수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그 땅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도 어머님 땐데.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거잖아. 지금 당기는 것뿐이야.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찜찜했지만 태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알았어, 오빠.
근데 나중에 어머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엄마는 법 이런 거 모르셔. 그냥 내 이름으로 바뀐 줄도 모를 거야. 태수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씩 웃었다.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면 엄마도 기분 좋아서 도장 찍으실 거야. 순자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긴장한 얼굴이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태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이렇게 손을 잡은 게 몇십 년 만인지. 태수야, 고맙다. 엄마를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죠. 비행기가 이륙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풍경이 신기했다. 70평생 땅만 밟고 살았는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렌터카를 빌려 타고 태수는 엄마를 이곳저곳 데려갔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카페거리.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아이고, 엄마는 됐다. 에이, 찍어야죠. 추억 남겨야죠. 미선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진 찍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다. 엄마, 이거 흑돼지예요.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대요. 비싸겠다.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순자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다. 부드럽고 고소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었다. 맛있냐, 엄마? 맛있다. 태수와 미선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 같았다.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선이 슬쩍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어머님, 고향에 땅 있으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선산 말이냐? 네. 그거 요새 재산세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재산세? 뭐 얼마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요새 땅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도 엄청 나온다던데. 관리도 힘드시겠어요. 뭐 그냥 그렇지. 태수가 끼어들었다. 에이, 그런 얘기 왜 해?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미선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순자의 머릿속엔 재산세라는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다. 둘째 날 밤, 호텔방.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낮에 미선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재산세, 땅값, 관리. 맞아, 그 땅 관리하는 것도 이제 힘들긴 하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들수록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들었다. 벌초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태수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지도.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래도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함부로 넘기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요새 달라졌잖아. 이렇게 여행까지 데려왔잖아. 이제 믿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한편 옆방에선 태수와 미선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어머님 표정 봤어? 좀 흔들리시는 것 같던데? 응. 내일쯤 서류 꺼내볼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돼. 내일 아침에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기분 좋을 때 슬쩍 말 꺼낼게.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명예 이전 동의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을 자리. 이거 하나면 끝이야. 그럼 그 땅은 내 거고 우리 인생도 바뀌는 거야. 미선은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오빠, 나중에 어머님이 알면 어떡해?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나중엔 내 땅이 될 거였어. 지금 받는 거랑 나중에 받는 거랑 뭐가 달라? 태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엄마는 법 같은 거 몰라. 나중에 땅 팔아서 돈 생기면 엄마한테도 용돈 드리면 되잖아. 그럼 다 해결이야. 미선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 알았어, 오빠. 내가 내일 어머님 기분 좋게 만들어 놓을게. 둘은 서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날 아침. 바다가 보이는 카페. 엄마, 커피 드세요. 여기 뷰 진짜 좋죠?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부드러웠다. 창밖으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태수야, 여기 정말 좋구나. 그쵸? 엄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미선도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잘 잤다. 침대가 폭신해서 좋더라. 다행이다. 오늘도 재밌는 데 많이 가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행복했다.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와본 게 얼마만인가. 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힐끗 봤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엄마, 저기 바다 보이죠? 저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찍자.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서서 활짝 웃었다. 진짜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사진을 찍고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그나저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사실 제가 요새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담보가 필요해서.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태수야, 또 돈 얘기냐? 아니에요, 엄마.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잠깐 제 이름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명예? 네.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필요하대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승인이 잘 난다고.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땅 명의를 네 이름으로 바꾸라고? 잠깐만요, 엄마. 진짜 잠깐이에요. 대출 받고 나면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미선이 거들었다.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요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다 이렇게 한대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땅은 네 아버지 산소 있는 데다. 함부로 못해. 엄마, 아버지 산소는 그대로 있어요.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조급함이 가득했다. 태수야, 엄마가 보기엔.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사업만 되면 정말 우리 인생 바뀌어요.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태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요새 얼마나 달라졌어요? 이렇게 여행도 데려오고 잘해드리잖아요. 이제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정말 달라진 걸까? 정말 이번엔 다를까? 태수야, 정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냐? 네, 당연하죠. 서류만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태수 오빠가 약속 지킬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사업 자금 때문에만 필요한 거지? 네, 진짜예요, 엄마.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근데 사업 끝나면 바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놔야 한다? 네, 당연하죠. 태수는 재빨리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도장을 내밀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았다. 서류를 보니 복잡한 한자들과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 그냥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엄마가 동의한다는 거요. 순자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태수야, 엄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냥 여기만 찍으시면 돼요. 태수가 손가락으로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켰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불안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다. 정말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순자는 천천히 도장을 서류에 갖다 댔다. 딱! 도장이 찍혔다. 그 순간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태수는 재빨리 서류를 챙겼다. 미선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사업 잘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순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는 그대로인데 왠지 세상이 달라 보였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순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친구 영숙이 급하게 달려왔다. 순자야, 순자야. 왜 그래, 영숙아? 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야, 큰일 났어. 네 땅 매물로 올라왔대.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진짜야. 아까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니네 선산이 팔려고 나왔다고.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팔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빨리 가봐. 읍내 부동산에 가보자. 두 사람은 급하게 읍내로 갔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에 붙은 매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선산 300평, 금매. 시세 5억, 특가 3억 5천. 사진 속 땅은 분명 순자의 땅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 할머니. 혹시 이 땅 주인이세요? 네. 제 땅인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전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 중개인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소유주가 박태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직접 의뢰하셨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순자는 서류를 낚아챘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주가 박태수로 되어 있었다. 명의 이전 날짜는 한 달 전. 이게 어떻게? 순자의 손이 떨렸다. 제주도에서 도장 찍었던 그날. 그 서류가 이거였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숙이 순자를 부축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일단 집에 가서 태수한테 전화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태수의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순자는 다시 눌렀다. 또 음성사서함. 3번, 4번, 5번. 모두 음성사서함이었다. 태수야, 엄마다. 전화 받아라. 제발.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음은 며느리 미선에게 전화했다. 뚜루루루. 네.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차가웠다. 미선아, 엄마다.
태수 어디 있냐? 전화 안 받던데. 어머님, 오빠 지금 바빠요. 바쁘긴. 당장 전화 바꿔줘. 땅이 왜 매물로 나와 있냐?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그거 오빠 땅이에요. 오빠가 팔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뭐라고? 어머님이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명예 이전 동의하셨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미선아, 너희가 나중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잖냐? 그건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그냥 명예 이전이었어요. 착각? 내가 착각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아, 그 땅은 내 시아버지 산소 있는 덴다. 어떻게 그걸 팔 수가 있냐? 어머님,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산 사람이 중요하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님, 이제 전화 끊을게요. 연락 주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전화기를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영숙이 옆에서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순자야, 괜찮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것, 평생 지켜온 것, 남편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든 게 사라졌다. 영숙아,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영숙은 친구를 꼭 안아주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제주도에서의 웃음,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모든 게 연기였다. 내 새끼가 날 속였구나. 순자는 이불을 덮었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 4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땅 문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땅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꼭 안았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순자 할머니가 아들한테 땅 빼앗겼대. 진짜? 효자라더니? 효자는 무슨? 제주도 여행 데려가서 도장 찍게 하고 명예 가로챘대. 어머 세상에. 그럴 수가. 순자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수군대는 소리. 모든 게 창피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걸.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다는 걸. 그날 오후 순자는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다. 영수가, 나 읍내 좀 갔다 올게. 어디 가게? 법률사무소. 영숙의 눈이 커졌다. 순자야, 진짜?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낳은 새끼라도 나를 속인 건 죄야. 순자의 눈엔 슬픔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읍내 법률사무소.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의 법률사무소. 순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다. 이름표엔 변호사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명예 이전 동의서, 부동산 매물 광고지. 변호사님, 이거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김민주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할머니, 이 서류에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내 아들이 잠깐만 명예 빌린다고 해서. 아드님이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걸 아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나중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만 필요하다고. 김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인 겁니다. 사기? 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장을 받았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법정 싸움도 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1년. 70이 넘은 나이에 1년을 싸워야 한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싸움이에요. 순자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변호사님, 그 땅은 내 남편이 평생 일해서 산 겁니다. 거기엔 남편 산소도 있어요.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승에서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요. 김민주는 순자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엔 눈물이 아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순자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증거 확보.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 태수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할머니,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진 있으세요? 네, 며느리가 찍어줬어요. 그것들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요. 순자는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뒤졌다. 다행히 몇 가지는 남아 있었다. 엄마, 제주도 가요. 가족여행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해요. 엄마, 서류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이에요. 메시지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다 거짓이었구나. 다 계획된 거였구나. 두 번째는 증인 확보. 영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순자야, 내가 증인으로 나설게. 태수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줄게. 영수가 고마워. 뭘? 친구 좋자는 거지. 네가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부동산 중개인도 증인이 되어 주었다. 할머니, 그날 박태수 씨가 왔을 때 급하게 팔아달라고 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세 번째는 내용 증명 발송. 김민준 변호사가 태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명예 이전 무효 확인 및 원상 회복 요구. 태수는 내용 증명을 받고 당황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대. 미선의 얼굴도 새하얘졌다. 뭐? 진짜? 어떻게? 이거 소송까지 가면. 오빠, 그냥 합의하자. 땅 돌려드리고 끝내자.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지금 돌려주면 위약금 물어야 해. 그래도 일단 버텨보자. 엄마가 증거가 있을까? 둘은 불안한 밤을 보냈다. 넷째는 조정 신청. 법원에서 먼저 조정을 권유했다. 조정실. 순자와 태수가 마주 앉았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엄마.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순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피신청인 박태수 씨, 할 말씀 있으세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태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엄마한테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 엄마, 넌 처음부터 팔 생각이었어. 부동산에 매물로 올린 게 그 증거야.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박태수 씨, 어머님께 땅을 돌려드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게 이미 계약금을 받아서. 그럼 계약금을 돌려주고 원상 회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한심했다.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인가? 저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인가? 조정이 안 될 것 같네요. 소송으로 가야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순자는 조정실을 나오며 뒤돌아봤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태수야.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다. 슬플 뿐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됐다는 게. 엄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다. 넌 내 자식이지만 나를 속였다. 그건 잘못된 거다.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태수는 엄마 하고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순자는 평생 처음 법정에 섰다. 긴장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원고 측 입증 자료 제출하세요.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들을 제출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서. 재판장님, 피고 박태수는 모친인 원고를 제주도 여행에 데려가 분위기를 좋게 만든 후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명예 이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고 태수에게 물었다. 피고, 어머님께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태수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네, 설명했습니다. 원고께서 동의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명의를 돌려놓겠다는 약속은 했습니까? 태수는 침묵했다. 피고 대답하세요. 그건 말은 했지만 지킬 생각은 없었다는 뜻입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김민준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건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서입니다. 피고는 명예 이전 직후 바로 부동산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매각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피고가 땅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매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원고인 어머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태수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판사는 순자를 바라봤다. 원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망해도 돈 다 가져가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믿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 아이가 날 속였습니다. 제주도 데려가서 좋은 것 보여주고 맛있는 것 먹여주고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모두가 순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저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땅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엔 제 남편이 누워 계십니다. 그 땅은 남편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걸 제 자식이 팔려고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판장님 부탁입니다. 그 땅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제 남편한테 갈 때 빈손으로는 못 갑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판사도 방청객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태수를 바라봤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엄마를 속이고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선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를 부추겼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박태수는 원고 박순자를 기망하여 명예 이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명예 이전은 무효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순자는 승소했다. 법정을 나오며 김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변호사님,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예. 제 자식을 법정에 세운 순간 전 이미 진 겁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땅은 지켰어요.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순자는 고향 산에 올랐다. 손엔 막걸리 한 병과 북어포가 들려 있었다. 남편의 산소 앞 잡초를 뽑고 상을 차렸다. 여보, 나왔어요. 오랜만이죠? 순자는 막걸리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땅 지켰어요. 태수가 팔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근데 여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낳은 자식을 법정에 세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넘어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싸우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수였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태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 산소에 인사나 해라.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버지, 저 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드디어 아들을 돌아봤다. 그 눈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태수야. 네, 엄마. 넌 내 자식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넌 날 배신했다. 그것도 변하지 않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면 다시는 내 이름으로 돈 벌 생각 말거라. 다시는 엄마를 이용하지 말거라. 네, 엄마. 그리고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얼굴 보면 가슴이 아파서 못 살겠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그럼 전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이제 다 컸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순자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태수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용서할 순 없다. 사랑과 용서는 다른 거야. 순자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태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 내려갔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산길을 따라 늘어섰다. 에필로그. 1년 후. 순자는 여전히 고향에서 살고 있었다. 선산을 지키며 남편 산소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태수였다. 엄마, 저 요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향 산이 보였다. 남편이 잠든 곳. 여보, 우리 아들 그래도 사람은 되려나 봐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도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사람의 마음은 땅보다 넓지만 탐욕은 그 마음마저 메마르게 만든다. 하지만 그 메마른 마음도 다시 적실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순자가 지켜낸 남편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자식에게 남겨줄 마지막 교훈.